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7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을 차량일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사전 계약이 정말 올해 판매량이 거의 완료됐다고 하는 내용을 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매장을 가신다가 해도 올해 안에는 좀 차량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기술 그리고 주행 안전 기술들이 녹아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S클래스의 경쟁 모델은 이제 S클래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7세대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자인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이 실내 공간의 이 디지털화, 이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지금 안쪽에도 디지털 라이트라는 표시가 적혀 있는데요, 지금 80개 이상의 LED가 이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서 이 앞쪽으로 뭐 보행자라든지 마주오는 차량에 맞춰서 이제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이 차량 이 앞쪽 전면부 쪽에 내비게이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고 메시지 같은 것을 띄울 수도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규정상 아직 뭐 유럽 시장도 많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국내에서는 물론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조금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약간 이제 각이 살짝 져 있는 모습이 기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리어 범퍼 아래쪽 디자인도 이제 바뀌었죠. 기존에 봤던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뭐 A 클래스나 E 클래스, C 클래스 봤던 이 라운드된 디자인,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가로로 된 줄무늬 같은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S 클래스에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로 한번 가보면요, 차량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S 클래스답게 이게 진중한 모습의 이 외관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긴 이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 이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이 면을 강조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좀 볼륨감을 강조했다라고 할까요? 보통 이러한 차량 측면에 뭐 날카로운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측면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이 아래쪽에 크롬 몰딩이라든지 1열 글라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크롬 소재들, 이런 것들 빼고는 뭐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 준 부분이 없습니다. 좀 면을 강조한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 2열 쪽에 주요 입구를 지나는 요 라인을 제외하면 강한 선조차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차분한 분위기의 S클래스의 존재감을 만드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보면은 이 뒷모습에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 바로 이 삼각형 형태의 리어 램프 부분이었죠. 실제로 만나보면은 상당히 깔끔한 형태입니다. 좀 외관, 오히려 전면부보다도 이 리어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더 존재감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상당히 좀 깔끔한 인상을 만들면서 좀 기존의 S클래스와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마음에 드는 형태인 것 같아요. 자, 차량의 하부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은 실제 배기구는 아니고요, 역시나 또 막혀 있습니다. 페이크네요. 자,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페이크 배기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따 확인을 해보죠. 지금 보시는 차량은 S400D 이제 디젤 모델입니다. 적재함도 한번,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면요, 트렁크의 용량은 550리터입니다. 기존보다 20리터가 좀 커졌는데요, 이것이 뭐 차량의 크기도 휠베이스가 조금 길어지긴 했죠.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안쪽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 소재로 적용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급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아래쪽으로는 작은 수납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디젤 모델이니까 550리터 정도의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 적재 공간이 20리터 정도 적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400D와 함께 국내에는 두 가지 디젤 모델 350D 모델도 이제 들어옵니다. 1억 4,060만 원 가격대의 이 디젤 350 모델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곳이 S클래스 좀 프리미어 한국 코리아 프리미어 행사를 위해서 좀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 행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S클래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른 모델도 한번 만나보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580, 이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사양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이제 S400D 모델 보고 계시는데요. 좀 색상이 흰색입니다. 화이트 컬러인데 확실히 뭐 검은 색상이나 어두운 색상이 S클래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뭐 사양에는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흰색이 상당히 좀 마음에 눈이 많이 가네요.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이 확실히 흰색 컬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좀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그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일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요, 이렇게 실내의 디자인 요소로 뿐만 아니라 이제 옆차 차량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깜빡이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보시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휠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슬림한 형태의 깔끔한 인상을 주는 이 휠 디자인도 있고, 지금처럼 상당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는 이 휠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전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뭐 조작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있을 시승 행사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움직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손에 밀리는 힘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시트 조절 버튼도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량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대시보드 앞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안에서도 전방 시야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앉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은 손에 느껴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고급감, 이 소재 질감이라든지 소재의 마감, 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에어벤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 이게 실내에서도 좀 표가 나긴 하는데, 아마 햇빛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앞쪽 유리창에 좀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승할 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들기도 하네요. 자, 앞쪽에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그리고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2.8인치의 크기입니다. 대화면의 크기이고, 지금 앞쪽에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버튼들이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은 나긴 하는데, 이 위치를 인식을 해서 각각의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는 이런 물리 버튼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터치 방식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촬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3D 운전석 표시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D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앞쪽에 보시면 이 영상에서는 사실 보일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두 개의 그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눈을 인식을 해서 입체적인 계기판 디자인을 좀 선보여 주는 거고요. 이런 그 앞쪽에 있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이제 졸음운전 방지도 경고하게 되는 기능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시승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피아노 블랙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센터 콘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손때가 좀 많이 타는 부분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기스도 많이 나는 소재이긴 한데 뭐 고급감을 주기에는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또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 C타입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요즘에 C타입 많이 적용되고 있죠. 확실히 차량의 그 안에 구성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도 A타입 그 큰 구멍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C타입의 작은 버튼이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와 함께 안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블록박스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열리는 형태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밝은 색상이 예쁘긴 하네요. 소재 질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정말 만족감이 높은 이 S클래스의 실내 1열 구성이었습니다. 자,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손잡이 부분이 이제 팝업되는 형태로 나오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키에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팝업되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살짝 느낌이 독특합니다. 당기면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열리는 형태는 뭔가 그 전자적으로 열리는 느낌? 그러니까 자석이 밀어내듯이 이러한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전해줍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부드럽게 자동으로 닫히고요. 자,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역시나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2열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발 닿는 부분이라든지 센터 콘솔 부분 이런 곳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 한번 앉아 보죠. 사실 무릎 공간이라든지 다른 공간 얘기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앞쪽에 송풍구 위치해 있고, 앞쪽에서 봤던 시트 조절 버튼, 그리고 2열 앞쪽에 이렇게 호전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급 사양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작은 태블릿 같은 것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받쳐주는 이런 쿠션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400D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양은 400D 모델이고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솔린 모델도 한번 실내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S560 모델인데요. 가솔린 모델입니다. V8 엔진을 탑재한 S560인데 실내가 구성이 조금 틀리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인치 정도 되는 크기의 태블릿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여러 가지 기기들을 조작도 할 수 있고 웹서핑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 충전 포트가 4개나 마련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여유롭게 이런 포트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5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조금 더 깔끔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살짝 눌리는 물리 버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 터치 형태로 또 그 위치를 인식해서 각각의 기능을 실행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도 메뉴가 정말 이전에 그 S클래스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도 메뉴가 좋아졌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상당히 좀 향상됐기를 좀 바라고요. 사실 기존의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주행성,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디지털화된 부분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연식도 많이 됐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됐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깔끔한 부분도 동일하고요. 주행 모드는 시동을 켜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을 시승에서 좀 따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기어 노브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지적하기도 했었죠. 기존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기어 노브의 형태가 하위 모델에서 썼던 기어 노브를 그대로, 심지어는 상용 모델에도 사용되고 있었던 기어 노브를 그대로 좀 가져왔던 부분을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디자인이 바뀌긴 했지만 다른 부분의 이 소재 질감에 비해서 이 기어 노브의 소재 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찾아낸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양 옵션 사양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플라스틱 소재의 이러한 대시보드 디자인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나온 S클래스 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S클래스의 인기는 사실 판매량이 증명을 하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 이 S클래스의 판매량은 전 세계 S클래스 판매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S클래스가 그만큼 팔린다는 건 이 S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00D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S560 모델인데 따로 차량명에 롱휠베이스 모델이라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롱휠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안에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간감, 품질감, 그리고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거의 경쟁 모델을 꼽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S클래스가 이 세단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좀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7 시리즈와의 그 판매를 좀 비교를 해봐도요, 국내 시장에서도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S클래스가 그만큼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자, 시승을 통해서 어떤 앞선 이 주행 성능도 보여줄지 다음 주에 시승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에서 원선홍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